이재명 대표 또 조국 전 대표 여기하고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무슨 불구속 수사 원칙, 재판전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윤 대통령에게 하나도 적용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. 예,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사실 단 15글자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일축을 시켰는데 네네.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다 기각이 됐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공적 지위를 생각했을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600자 하나 되는 사유를 적시를 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와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이 불공정을 계속해서 호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. 네. 또한 아까 말씀하신 공수처 수사 절차 자체가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예. 그 마약을 수사하는 형사들까지 동원해서 1000여 명의 형사들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둘러싸고 관제를 둘러싸고 이 55 경비단의 어떤 뭐 불법 공문서 위조 같은 이런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무리하게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이 네.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한 또 어제 YTN에 이런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.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로부터 도망을 갔다. 이제 이런 내용까지 적시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런데 이 내용이 이제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을 때 야당 의원이 물었을 때 공수처 오동훈 공수처장이 뭐라 그랬냐면 예.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기도 언론 보도를 보고 그런 사실을 인지를 했다. 그렇다라는 것은 언론 보도를 보고 인지한 사실을 이 정보기관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네네. 제대로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10쪽밖에 안 되는 영장에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도 황당한데 또 이런 것들을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또 뭔가요? 사실 이런 측면에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러니까 아까 또 법리적으로는 헌법재판관들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. 존중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 이 재판이라는 것은 그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문스러운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러니까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를 전 낳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알겠습니다.